윙가디엄 레비오사. 이거 인트로로 써야지.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처음 촬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환학생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이 이제 또 영국에서 왔죠. 그리고 이제 호주로 떠나는 편이와 함께 그 교환에 대한 연구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환을 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학비는 이게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려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그 돈으로 이제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는 그냥 본교 등록금 딱 그만큼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뭐 비행기표, 뭐 기숙사비, 뭐 생활비, 모든 걸 이제 다 개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해? 네, 그냥 다 개인이 준비하는 거라서 뭐 비용도 이런 거는 지역마다 물가가 다 다르고 뭐 화폐 단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어디 나라를 갈지를 정하고 나서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국을 갔다 왔는데 저는 한 넉넉히 100만 원? 6개월? 한 달 생활비만 방세 100만 원. 포함해서? 아니요, 방세 있고. 네. 저는 비행기표랑 기숙사비랑 이제 그 외에 생활비 같은 거 다 해서 한 700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 가기 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비자도 나라마다 다른데 신청할 때 그 돈이 있어요. 저는 호주로 가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30만 원인가? 뭐 근데 유럽 국가는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었어요. 비자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도시가 멜버른이라는 곳인데 거기 물가가 정말 미친듯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제 저는 학교 기숙사를 알아보다가 너무 비싸서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200~300 정도 받아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는 못 들어가게 됐고 대신에 이제 자취 너무 비싸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호주는 좀 그 가까운 곳에 학생들 전용 아파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도 월세가 100만 원 가까이는 나가요. 그래도 한 학기 가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 10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유럽 국가 가시는 분들은 영국은 제가 알기로 1년짜리 비자 받으려면 거의 70~80만 원이 들거든요. 거의 1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비자 발급받는 돈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강다무님과 최창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환을 신청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여쭤봤어요. 학점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 요건 학점이 다른데 일단 최소는 2.8 학점 되셔야 되고요. 그래도 본인이 그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이 없으려면 3.0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발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원서랑 면접으로 크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아는 뭐 동기, 그리고 그 가서의 학업 계획, 그다음에 미래 진로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우리가 항상 아는 그런 지원서예요. 그런 형식을 하시면 되고 그냥 진짜 대입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냥 면접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민님은 어디 갔다 오셨고 션PD는 어디로 가는지 학교까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영국으로 갔고요. 도시는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버밍엄 대학. 션PD는요? 저도 호주 내에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멜버른 대학교를 갑니다. 네, 멜버른 유니버시티를 갑니다. 이승민님이 이제 균리가 대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교환을 갔다 와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 생각에는 교환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이제 해외 대학을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다녀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거고, 제가 갔던 이유는 뭐 막 취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외국에 나가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외국 대학 수업도 들어보고 약간 이런 경험을 좀 쌓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갔다 오시면은 뭐 막 엄청나게 많은 막 지식을 얻거나 막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저도 뭐 한 학기 갔다 왔기 때문에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좀 그런 시각이 넓혀진다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그 다음에 예령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교환학생을 가기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션 PD 같은 경우에는 저는 휴학을 해서 그 3학년 2학기로 이제 가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보통 다들 3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가는 것 같아요. 균리가 1학기 때. 아니요, 저는 휴학 없이 딱 3학년 2학기 그 시기에 다 3학년 때? 네, 3학년. 근데 그게 4학년에 가면은 시험. 좀 부담이 되죠. 돌아와서 바로 뭐 막학기라든지 뭐 그러면은.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2학년이나 3학년 그쯤에 가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요, HKU님이랑 김혜림님이랑 그리스? 뭐예요? 그리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환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엄청 다양한데,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또, 지정부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나라는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로 정해서 저는 영국을 가고 싶었어서 영국으로 정하고 이제 그 안에서 영국 안에서 어떤 대학을 갈지 이런 걸 알아볼 때 뭐 학교 레벨이라든지 뭐 학교의 평판, 네, 평판, 뭐 명성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보는데 저는 생활 환경, 삶의 질, 생활 환경을 위주로 좀 뭐 그 주변에 뭐 놀거리가 많다든지 뭐 좀 시내가 크다든지 이게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동떨어진 곳이나 뭐 외진 곳에 가면은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도 많이 검색해서 이제 제가 갔던 버밍엄이라는 곳이 영국의 제2 도시거든요. 일단 저도 영어권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의사소통이라도 조금 더 원활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캐나다, 미국, 뭐 호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혔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학교의 평판을 봤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팁은 사실 저희 나라는 좀 학교가 대학교 이렇게 등급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덜 해요. 대신에 이제 그 과의 명성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의 레벨보다는 그 학교가 어느 과가 좀 괜찮은지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영어권이 아닌 나라를 가실 때에는 뭔가 자기가 그 나라 언어에 좀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배워보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토익이나 토플이나 IELTS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균리는 IELTS고 전 토플. 네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IELTS라는 시험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어가지고 학원에 다녔거든요. 딱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뜻에서 다닌 건 아니고 그냥 그 시험 유형 파악하고 뭐 약간 시험 볼 때 팁들 이런 거를 배우려고 짧게 다녔었고 근데 가기 전에 연강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학교에서 연강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 학원 다녔어요. 네. 한 달 단기인가? 뭐 2달 단기인가 이래가지고 빡세게. 네, 그냥 학원 월수금 그냥 강남에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학원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제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전 이제 가기 직전이라서 떨림. 네, 요즘에 약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기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미드를 보고 있어요. 몇 점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안정권인지. 일단 학교별로 다르긴 하겠지. 일단 토플은 근데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 파견교마다 다르고
근데 총점 90점 정도 맞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지원하실 수 있고 모두가 알 법한 그런 대학을 가시려면은 100점 정도 나오시면 좋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90점이 나왔다고 해도 그 영역마다 학교가 원하는 그 점수가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섹션마다 이제 요구하는 점수가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약간 IELTS도 토플이랑 비슷한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이게 오버롤 점수 총점 한 5.5에서 6.0이면은 거의 다 지원하실 수 있고, 유명한 학교를 가려면은 한 6.5 정도까지 받으셔야 하고, 근데 보통 영국 학교들은 다 그 세부 항목별 점수도 다 봐요. 그래서 뭐 오버롤은 6.0을 보는데 막 어떤 분야는 6.5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기 취약점 이런 거 잘 파악하셔서 그 점수 잘 맞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와, 그 다음은 이제 24화죠? 누가 오게요? 누가 오나요? 누가 오죠? 이제 편입. 그래서 저희들은 편입생이 없어요. 그래서 네, 특별히 게스트를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공학과 정대표의 친구분이죠. 아무튼 그 오셔가지고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진짜 이때까지 질문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다뤄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빨리 꼭 진짜 시간이 며칠 없어요. 이거 보시는 즉시 편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올리셔서 해소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라이크 구독!